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이제 서론이 아까 말했듯이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 이 본론 부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보통은 세 가지, 뭐 꼭 세 가지 정해진 건 아니야. 뭐 두 가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가지, 다섯 가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제시한다. 근데 그 방안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풀어 설명하는 것들, 즉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설명하는 것들, 그리고 이 방안이 왜 좋은 방안인지, 왜 효과적인 방안인지 그 효과성을 설득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세 가지면 세 세트가 있는 거고, 결론이라는 부분들에서는 본론에서 이제 가장 길게 이야기를 쓰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약 정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해서 이 글을 끝내면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한다던가 멋진 말을 제시한다던가 해서 그렇게 이제 끝내는 것들. 요게 가장 기본적인 논술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요게 이제 문제의 논술이고 찬반 논술 같은 경우는 여기 서론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 똑같은데 그 문제가 갖는 쟁점이 뭔지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본론 부분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근거, 내가 찬성하면 찬성의 근거, 반대하면 반대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다르고 그 다음에 문제 개론 논술과 다른 게 본론 부분에서 반론, 상대방이 예상되는 그 반론을 예상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쓰는 게 본론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찬반 논술은. 근데 문제의 논술은 그게 없고 그 다음에 결론은 똑같고 본론을 요약 정리하고 인상 깊은 마무리하는 것은 똑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찬반 논술은 그래서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의 논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청소년들이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SNS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러면 이건 찬반 논술이에요.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쓰시오. 이랬으면 나는 SNS 하는 거에 찬성한다. 나는 SNS 하는 거에 반대한다. 이러면 찬반 논술인데 우리가 찬반 논술을 한 게 아니라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SNS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석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인스타그램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석이 같은 사람이 SNS를 잘 알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그 문제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제 코칭하는 거지. SNS를 이렇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생활에 도움되게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우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 이게 지금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여서 사실은 여러분이 모든 글을 쓸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도대체 그 문제가 뭔지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사실은 필요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쌤이 딸랑 이렇게만 이렇게 과제를 툭 던져놓으니까 지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문제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야 돼, 아이디어. 근데 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커다랗게 몇 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거야. 하나는 준이의 그동안 14년 생애 동안에 준이가 경험한 것, 준이가 알고 있는 것, 사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준이가 뭐야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굳이 내 머리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여기 보면 SNS를 잘 알리면 어떻게 되나 SNS를 뭐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하면 사실은 SNS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나와.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해서 보고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를 뽑아서 쓰는 것도 괜찮아. 이거에 대한 논란은 좀 있어. 자기가 써야지 왜 남의 걸 갖다 뺏겨 쓰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남의 걸 이제 그대로 갖다 뺏겨 쓰는 건 문제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걸 여러분이 뭐 해서 학습해서, 그 중에서 좋은 걸 갖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쓰는 건 선생님은 별 문제 없다고, 저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은 사람들에 따라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기본 입장은 내 머리가 됐던 남의 머리가 됐던 갖다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게 그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남의 걸 뭐 통째로 갖다가 마치 자기 것처럼 한다. 이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정직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인용한 거나 출처 같은 거 이건 당연히 밝혀야 되고 하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학습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 방안을 여러분들이 잘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지우 글과 하랑 글을 볼 텐데 여러분 이제 그 글을 읽고 여러분 이제 평가를 할 거야. 평가하는데 평가의 기준은 아까 문제이론 논술이다 보니까 이러한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그 기본적인 형식에 맞춰서 썼는지도 이제 평가의 기준이 하나가 될 거고. 원래 우리의 그 논술 문제에 맞게 그 글을 읽었더니 정말 SNS를 그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솔깃한 좋은 방안이 제시되었나. 그리고 그 방안이 정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제대로 설명이 되었나. 그 다음에 그 방안이 봤을 때 정말 실현 가능한 그러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나. 그 다음에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나.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흥미롭게 그것들을 도입하고 있나.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본론에서 제시했던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만 다시 모아서 한번 잘 정리해 줬나. 그 끝에 가서 인상 깊은 마무리를 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글의 평가 기준이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맞춤법 띄어쓰기, 뭐 문장 구별, 문장 표현, 문단 구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었나. 뭐 이런 요소들이 추가적인 어떤 그런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 상 주고 벌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좋은 글이다. 요건 좀 고쳐야 될 것 있다라고 알아야 나중에 지석이가 어떤 글을 써놓고 자기 스스로 자기 글을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중에 셀프 치료, 셀프로 스스로 이렇게 뭘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인 부분들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 자기 눈엔 자기 글이 잘 안 보여 사실은. 내가 쏘는 걸 때 내가 멀쩡하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너가 이건 잘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이거는 별로니까 이건 좀 고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뭐 지우가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 지 자기가 스스로 알면 제일 좋은데 자기 눈에 잘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럴 때 이제 친구가 야, 너 뭐 얼굴색하고 옷하고 너무 잘 어울려. 근데 뭐 이거 좀 이렇게 다리 길게 보이려면 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조언해주면 자기 스타일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창피주고 뭐 비난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건데 아니면 또 아니 저 자식이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해? 하고 막 이렇게 열받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학습 목적으로 해서 모인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로 여러분들이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이, 쌤 말, 이 선생님이 좀 너무 이렇게 막 빠르게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감이 잡혀? 네, 선생님 지석이는? 잘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석이는? 이해됐습니다. 그래, 그래. 어차피 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거야, 어차피. 그래서 지금 다 알아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지우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 저 마무리가 안 됐다고 아까. 그래, 그래. 요즘 청소년들은 SNS로 모든 소식을 알고 서로 소통한다. SNS는 서로 소통하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 또한 있다. 댓글로 악플을 달기도 하고 SNS에 집착하고 온종일 SNS만 보고 있다 보니 SNS 하는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까지 있다. 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진, 영상 등에 쉽게 노출된다. 먼저 SNS상의 악플을 해결을 위한 방안은 클린봇이다. 네이버나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 점점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만약 댓글창에 욕설이 나온다면 그 댓글을 삭제시켜버리는 프로그램이다. 예전에 네이버 웹툰 댓글창에 쉽게 욕설을 볼 수 있었지만, 클린봇이 생기고 난 뒤로부터는 욕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아무리 많은 욕설을 써도 삭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SNS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스크린 타임이다. 하루에 1시간 또는 밤 9시까지 이렇게 사용 시간을 설정해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앱을 사용 못하게끔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SNS 본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앱 하나만 설치하면 쉽게 스크린 타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자신이 만든 규칙을 지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SNS를 사용하는 시간을 줄일 것이다. 나 또한 이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스크린 타임을 설정하자 자주 보던 앱이 자연스럽게 많이 안 보게 됐고 지금은 스크린 타임 없이도 앱 사용 시간을 혼자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스크린 타임으로 앱 사용 시간을 줄이는 습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은 SNS에 학교 계정을 만드는 것이다. SNS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한다. 하지만 학교 계정을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온라인상에서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친숙하게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준이부터 요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이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점이 좋다. 이런 점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이가 얘기하겠습니다. 준이. 일단은 서론, 본론, 결론 세 개 다 그 형식에 맞게 그리고 그 형식 서론, 본론 둘 다 형식에 맞게 제대로 쓴 것 같고 그리고 내용도 그러니까 SNS 사용을 평소보다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고칠 만한 부분은 크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하랑이. 저도 서른 본론 둘 다 잘 쓴 것 같고, 특히 본론에 클린봇이나 스크린 타임이라는 이런 예시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게 좋았고요. 근데 서론 부분에서 약간 본론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약간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약간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읽는데 살짝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석이. 클린봇이나 스크린 타임처럼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좀 쉽게 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해결 방향을 제시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자신의 사례를 썼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끝. 그리고 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론에서 본론으로 이어지던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이 조금 저는 음. 고쳐야 할 점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우야. 선생님 안 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지우 글이 상당히 많이 안정돼 있네. 어? 예전에 음, 너 몇 개월 못 본 사이에 글들이 상당히 안정돼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우야? 선생님하고 좀, 그러게요. 선생님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실력이 느는 거야? 어? 지우 글이 상당히 어쨌든 예전 글들에 비해서 안정돼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아주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지우가 서론을 쓰고 여기 본론을 제시했고, 뭘 안 쓴 거 아직?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써야 되는데 결론은 시간 관계상 아직 못 쓴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을 보면 서론에서 이제 요 문제가 제기된 어떤 그런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SNS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장단점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 없이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론 부분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랑이하고 지석이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근데 뭔가 좀 어색하다. 안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제기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문제 제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문제 제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 그 이제 장단점이 있어. 문제 제기를 드러내고 하면은 분명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진, 영상 등이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문제 없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요 문장을 뭐 해주면 넣어주면 아 이제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방법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지.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돼? 라고 이제 우리가 뭔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럼 이걸 꼭 써야 되느냐? 요거를 안 쓰는 것도 방법이야. 사실 이걸 안 이런 거를 그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랑이가 나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하랑입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하고 어색해.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랑이에요. 축구하는 걸 무척 좋아해요. 이렇게 해도 이름 말한다는 거, 축구 좋아한다는 거, 운동, 축구 좋아한다는 거 알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름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을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설명하는 방식의 그 말이나 글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를 생략하고 그냥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이걸 생략했을 때 그 흐름이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건가라는 분, 좀 더 세련되게 갈 거냐라는 분들은 또 다른 어떤 그런 과제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노출해 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걸 감추어도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감추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도 글쓰기의 방법인 것들은 사실입니다. 근데 보통은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안 이제 클린봇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그 지우글을 보면서 클린봇과 스크린 타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NS의 학교 계정을 만드는 것 요 세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 노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아이디어냐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디어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인 건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좀 수비적인 방안이야. 여기서 이런 문제를 뭐 하기 위한 막기 위한 그 악플이 문제가 되고 중독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수비적인 입장에 썼는데 상대적으로 이건 SNS 학교 계정을 만드는 거 이건 공격적인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잘 이용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수비와 공격이 지금 뭐에 섞여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요 클린봇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야. 지우야? 이거는 페이스북 회사, 인스타그램 회사가 하는 일이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개개인이 하는 거야. 회사요. 이거는 그럼 회사가 하는 어떤 그런 일이고, 요 스크린 타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개인이 하는 거지. 네, 개인이 하는 거고, 요것도 개인이 하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특히 아까 이제 뭐 수비적이냐 공격적이냐 이건 좀 문제가 덜 할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가 아까 그래서 이제 지우가 물어보긴 했는데 차라리 그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들이 그래서 주재자체 선생님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데 청소년들이 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거야? 청소년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요 주제보다는 어쨌든 뭐 스크린 타임을 설정한다던가 SNS 학교 계정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SNS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클린봇에 대해서 이것들이 효과성을 이제 입증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쓴 것들은 좋은 그런 부분들이고, 또 여기 마찬가지 스크린 타임 역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게 왜 효과적인지,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제시해서 글을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신의 경험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설득력 있다는 것들 그런 점이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논술에서는 자신의 경험 이야기가 덜 사용돼. 여러분이 나이가 더 많이 먹어갈수록. 그러니까 초딩 때는 주로 이제 내 경험만 갖고 얘기를 해. 자신의 경험. 근데 여러분이 이제 중딩, 고딩, 대딩, 일반인 돼갈수록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통계 자료라던가 뭐 이런 데이터 아니면 뭐 그 전문가의 어떤 의견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자료가 논문 자료들 실험 연구 자료들 이런 자료가 제시되어서
이게 한 개인의 어떤 그런 그 경험에 기반한 것들이 아니라 실험 결과다. 그 사회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 수사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 신뢰성이 더 높은 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글 같은 경우는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식의 글들을 쓰면 각각의 또 사람들의 개성이 또 안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논문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어른들이 쓰는 글로 갈수록 사회적인 어떤 그런 통계자 이런 걸 쓰고 좀 이렇게 개인적인 그리고 또 어린 사람들이 쓰는 글수록 그런 경험이나 일화 에피소드 이런 걸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이 글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좀 갈 거냐 뭐 부드럽게 갈 거냐 가볍게 갈 거냐 내가 좀 무겁게 진지하게 갈 거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그 글을 쓸 요소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 그 점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우가 글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뭐 이렇게 글 같은 거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쓰고 있는 점들 그런 점은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랑이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랑아. 나만 글씨가 흐리게 보이나? 자, 하랑이 글 보도록 하겠고 역시 여러분들이 글 잘 들어보고 나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평하면 됩니다. 자, 하랑이. SNS 중독, SNS 우울증, SNS 의존증 등 다들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들이다. 최근 SNS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SNS의 세계에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도 많고 불필요한 관계들로 인해 피곤해지기도 한다. SNS를 하면 할수록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피폐해지고 지쳐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 청소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이 SNS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SNS가 가진 단점도 있지만 분명히 장점도 존재한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SNS를 어떻게 하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욱 살릴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첫째, SNS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페이스북은 공식 블로그에 SNS를 단순히 구경만 하면 정신 건강이 나빠지지만 다른 SNS 사용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SNS를 이용하면 오히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 달 동안 친구에게서 받은 댓글 60개는 결혼이나 직구매에 맞먹는 행복도를 준다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모리아 버크 박사는 이 단순한 행동은 상대로 하여금 인생에 큰 활력소가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둘째, SNS 안의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은 비교해서는 안 된다. SNS 우울증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SNS를 보면 모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외모도 예쁘고 공부도 잘한다. 거기에 행복해 보이기까지 한다. 나만 빼고 다 행복해하는 모습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모습들은 모두 그 사람의 행복한 어느 한순간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은 행복하고 또 어느 순간은 불행할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찍어놓은 SNS와 돌이켜보면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 자신의 찍찍한 일상, 때로는 힘든 본인의 오늘을 그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셋째, SNS는 언제까지나 보다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 SNS는 소통을 위한 우리의 도구일 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우리 삶의 주인공은 우리이지 SNS가 아니다. SNS는 그저 우리에게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다. 이를 잇는다면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닌 SNS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로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도구인 것이다.
이 말 뜻대로라면 SNS를 통해 인간관계에 즐겁고 행복한 감정만 남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SNS는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SNS의 단점과 그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와 더불어 SNS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편리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활용한다면 우리는 이 SNS를 일생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네, 하랑이 수고했습니다. 자, 지석이부터 요 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쓴 게 좋은 것 같아요, 글을. 일단, 그리고, 어, 이 글은 아까처럼 클립보시나 스크린 타임 같은 그런 거를 제시한 것보다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음, 지우, 저 안내방송 나오고 있어. 다음 주가 한다는 마지막에. 준이. 일단 전체적으로 나를 팔로우하지 마세요의 작가가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제시한 거를 이 전체적인 글에서 잘 부각시키긴 했는데 이건 그냥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서론에서 그 어 그 이 이 SNS가 가진 단점도 있지만 분명히 장점도 한다는 것은 장점도 존재한다는 건데 그럼 이 여기서 이 서론에서는 대부분 다 단점만 얘기했는데 장점도 어느 정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우. 제가 생각하기에 엄청 막 조사도 많이 해서 조금 더 좀 잘 믿을 수 있는 글이었던 것 같고, 되게, 글도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마지막이었나? 뭐 셋째, 뭐, 약간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하랑이 이상합니다. 뭐 이렇게 글을 쓰는데 하랑이가 그 지우가 궁금했듯이 중1인데 하랑이가 글 쓴 거 보면은 노인네가 글 쓴 것 같습니다. 전문가 글 쓴 것 같아서 하랑이가 아마 중1의 탈을 쓴 노인네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랑이가 글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제대로 잘 쓰고 있는 점들, 하랑이가 아주 그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쁩니다. 자, 그래, 지금 여러분이 말했듯이 하랑이 역시 이제 SNS와 관련되어서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준이가 지적한 부분들처럼 뭐 장점도 존재한다라고 이게 갑자기 여태까지 SNS 욕만 잔뜩 하다가 갑자기 장점도 존재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그런 그 의아한 어떤 그런 측면들이 좀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럼 차라리 방법은 없어 보인다 뭐그 요 부분들 차라리 빼고 말할 방법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SNS를 뭐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뭐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장점 얘기를 차라리 빼는 게 준이의 지적대로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SNS 장점을 또 막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이야기가 좀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있는 요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비슷한 얘기들 좀 뭐 한다던가 줄인다던가 뭐 만약에 장점을 쓰려면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글의 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지휘와 달리 하랑이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제를 제시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 아까 지우처럼 제시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글 쓰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지우는 구체성을 갖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구체성을 갖고 썼는데, 하랑이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갖고 얘기를 한 거야. 일반적인 걸 갖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논제가 뭐? 청소년들을 위한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사실 하라이 글에 보면 굳이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것일 필요 없이 SNS를 하는 사람 누구나에게나 다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아까 지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청소년들 물론 지우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 다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긴 하겠지만 마지막 학교 개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던가 어쨌든 학생들이 뭐 이렇게 시간 관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앱을 쓰는 게 보통 이제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좀 이렇게 특화된
그러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더라면 상대적으로 하랑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논제를 결국 분석, 이 논제가 뭘 요구하는 거냐, 어떤 상황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랑이가 조금 이해를 달리한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물론 이제 선생님이 뭐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만 달랑 던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글쓰기 과제나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는지 그 부분들을 꼭 뭐하고 확인하고 그 출제의 의도에 따라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또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아까 쌤이 또 얘기했지 개인적인 경험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식적인 연구 결과나 이런 걸 쓰는 것들이 신뢰를 더 준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페이스북의 공식 블로그를 인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 결과를 인용한다거나 그 박사의 이야기를 인용한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만큼 하랑이가 이거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또는 여러분의 직접 한 경험 이런 것들을 갖고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글을 쓰는 것들도 좋은 어떤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뭐 이렇게 활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능동적으로 구경만 하지 말고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친구에게서 받은 댓글 60개는 결혼이나 직구매에 맞먹는 행복들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받는 거잖아. 받아야 되는 건데 능동적으로 하는 건 내가 주는 거잖아. 내가 남에게 댓글을 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그게 물론 이제 설명이 되면 되지. 내가 그 SNS의 특성이 내가 하랑이 글에다 댓글을 달아줬어. 그럼 하랑이도 내 글에다 뭐 한다는 거야? 댓글을 달아줄 가능성이 크겠지. 근데 내가 하랑이 글에 댓글 안 달면 다른 사람도 내 글에 댓글을 안 다는 경우가 있어. 사실 이렇게 품앗이.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면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 글에 댓글 안 달아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달아주지만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보통은 다 품앗이야, 품앗이. 내가 지우 글에 좋아요 눌러주면 지우가 내 글에 뭐하요 눌러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부분들을 네가 뭐 해주면 중간에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너가 다른 사람 글에 적극 참여하고 또 그 사람이 너에게 피드백도 주고 그럼 그 글을 받으면서 그 결혼이나 직급에 맞먹는 행복도를 네가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그것들이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능동적으로 활동한다고 했는데 받는 글들은 행복도를 준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데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남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좀 이렇게 메꿔줄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SNS가 뭐 이렇다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역시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것들이 일반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뭐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돼. 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뭐야? 뭔가 노하우, 팁, 구체적인 꿀팁 이런 걸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이렇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여기 부분, 요 부분을 선생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아니 이제 글 끝나서 이제 요약 정리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SNS가 뭐 이렇다라고 문제 정리 내리고 해서 얘가 지금 다시 서론을 쓰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서론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전체가 인상 깊은 마무리로서 이제 글을 써준 거야.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요 이야기 마지막에 가서 물론 이렇게 SN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게 그 거를 이제 뭐야 마무리 짓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 근데 어쨌든 근데 또 불구하고 어쨌든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적인 느낌으로 가는 것들이 좀 더 좋지 않겠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요렇게 뭐 그 보통 그 뭐 정의라고 그러거든. 이게 뭔지 정의 내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할 때 정의 내리고 이렇게 문제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빠진 거야?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건데 여기 지금 선생님이 빨간 글씨 써놓은 게 뭐라는 거야? 너가 제시한 근거잖아. 그 요 근거들을 모아서 하나의 글로 쓰는 거야. 어? SNS를 근데 이제 이거를 첫째, 둘째, 셋째 이거를 나열,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 이걸 갖고 이제 뭐해? 종합하기도 하는데 SNS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저 뭐야? 어, 바라만 보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친구의 글에 반응을 보이고 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SNS의 모습은 행복한 순간만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전체라고 오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SNS는 그저 다른 사람과 더 소통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칼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쌤이 요 쓴 거, 요게 뭐라는 거야? 교육. 요게 요약 정리라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갖고 쓰는데 요 부분들을 길게 썼던 내용들 중에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걸 근데 꼭 1번, 2번, 3번 순서를 지킬 필요 없이 이 순서를 뭐 해서 뭐 할 수도 있어? 바꿔서 바꿔 쓸 수도 있어. 그건 여러분이 쓰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SNS라는 말 그 자체대로 뭐 해야 한다. 그 말 그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 뭐 기록을 남길 수 있고 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뭐해 끝맺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상 깊은 그런 마무리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야기들을 그 마지막에 종합 정리하고 인상 깊은 마무리를 쓰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수고 많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의 노트를 썼고, 이제 그 앞으로 다른 책 읽을 때도 이제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문제경 논술이라던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쓸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에 쓸 때는 또 이렇게 좀 써야 되겠구나. 또 내가 부족한 점은 또 뭐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의 글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서론 쓰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고 이제 배우고, 또 뭐 본론 쓰는 거 배우고, 이렇게 이제 잘게 나눠서 하나하나 배워서 이제 전체를 완성해가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통째로 그 글을 보면서 여러분이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피드백을 주고, 다시 또 써보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방식일 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효과적으로 또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뭐 준이하고 지석이도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글을 다 써오면 그 글 쓴 걸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되면 좀 더 이렇게 첨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들입니다. 준이 오늘 처음 수업했는데 어땠어? 무척 힘들었어? 아니요. 어, 그러니까 같이 듣는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라고 음, 해야 되나? 음, 그런 그 사람 쓴 글도 보고 그 글에 대한 평가도 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성이는? 저희는 딱히 한 게 없어서 막
이번 수업은 재밌었고요. 어, 여기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써가지고, 음, 와, 했습니다. 와, 했습니다. 자, 우리 지우 겸손의 말 한마디 해줘야지. 네, 지우야, 와, 했다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인정하는군. 와, 하고 실력이.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책이 뭐냐면,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이거든.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이어서 그 책을 읽고 다음 주에 우리가 독서 토의를 진행할 겁니다. 아, 지석이하고 준이는 역시 독서 토의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책만 읽고 오면 됩니다. 책만 읽고 오면 되는데, 혹시나 준이하고 지석이가 가능하면 그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내가 이 부분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다. 라는 그 여러분이 그 함께 이야기할 거리, 문제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옵니다. 뭐 퀴즈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거 관련돼서 자기가 진행을 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보통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지우가 처음이다 그러면 지우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뭐 준이가 얘기해봐 뭐 지석이 얘기해봐 그러면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그래서 몇 개의 그런 질문 문항들을 준비를 해 와가지고 자기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준이하고 지석이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준비해 와도 좋고 준비 안 해오고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다음번부터 그렇게 해도 좋고 이해가? 그래서 나를 팔로우하지 마세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 책에서는 어쨌든 인스타그램에 관해서 이제 그 하는 그런 거에 SNS 하는 거에 다루고 있는데 자신은 SNS 해본 경험이 있는지 또 자신의 SNS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뭐 한다던가. 또 이 책은 단지 SNS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 주인공과 그 친구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과 친구 사이의 그 관계 문제에 관해서 자기도 이렇게 이렇게 뭐야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라고 할 만한 그런 친구가 있는지 그 친구와 어떤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을 해결해본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해보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엄마는 과연 이 엄마는 이렇게 정상적인 엄마인지, 아니 이 엄마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엄마라고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책과 관련되어서 이 엄마가 처음에 보여준 모습과 나중에 보여준 모습이 변화했는데, 그 엄마가 변화할 수 있게 된 이유,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뭐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SNS에 그 노출하는 것들에 관해서 이것들은 과연 좋은 일인지 좋지 않은 일인지 뭐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이 이야기에서 나중에 이제 뭐야 엄마가 남자친구를 갖게 되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엄마가 엄마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으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이 주인공은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자기가 엄마가 여러분에게 엄마로서만 있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엄마이기 전에 한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지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든가 뭐 등등 얼마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어떤 그런 책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뭐 반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깊이 공감해서 그 얘기를 더 깊이 있게 나눠볼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 좀 해줘라. 라는 것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질문. 선생님, 질문. 그런데 음. 그 다음 주에는 나는 나를 돌봅니다에 대해서 독서 토의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나는 나를 돌본다고 독서 토의할 거고, 다음 주는. 그 다음에 다음 주소 끝물에 쌤이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과 관련돼서 무슨 글쓰기를 할 건지는 다음 주에 쌤이 과제를 제시할 거야. 됐어, 준이? 네. 음. 지석이 질문. 네. 음. 지석이 질문 없고, 지우가 아까 궁금했던 거, 아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우가 물어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해야 되겠네.
친구들은 하랑이 친구가 원래 여기 우리 같이 해서 원래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하랑이 친구가 또 무슨 스케줄이 변경해갖고 하랑이는 화요일 날인가 다른 요일로 갈 거고 우리 준이하고 지석이가 이제 갓 중학생입니다. 근데 실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중2 과정으로 진행할 거야. 지우 너 때문에 너 덕분에 어, 우리가 중2 과정으로 진행할 거라서 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중2 과정이나 중1 과정이나 책만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없고 지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네, 저도요. 지석이 이게 저 책은 선생님이 쓰신 건가요? 무슨 책? 뒤에 붙어 있는 책들. 맞습니다. 선생님이 쓴 책이고 요거 말고 이제 청소년들 읽건 그건 내 건데 뭐 이런 책도 있는데 그거 우리는 그 책 안 하겠구나.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하는데 중2 과정에서는 안 하겠구나.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래. 네.